저희는 협진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환자의 최상의 진료를 추구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광고를 하는 치과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치과에 다른 전문의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협진을 한다면 과연 이 치아를 발치를 할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치과 검색을 치면 나오는 용어 중에 통합치과 진료, 솔루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뜨는데요. 과연 통합치과 진료는 어떤 진료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과연 대형 치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합치과 진료, 솔루션, 통합치과 진료라는 것은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이 환자를 놓고 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고 깎지 않고 보철적인 요소보다는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통합치과 진료,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강남의 대형 치과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협진 체계가 이루어지고, 왜냐면 거기는 환자들을 각 과별로 진료실이 따로 존재하고 각 과로 내원을 서로 오가면서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 가능할 수가 있겠죠. 환자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이 환자는 저희 치과 근처에 있는 대형 치과에서 한 치아를 발치를 진단을 받고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하시다가 저희 치과를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뿌리 끝에 뭔가 까만 것들이 보이죠. 다른 치아에서는 보이지 않는 뭔가 까만 상이 보입니다. 까맣게 된다는 거는 밀도가 낮아진다 라고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뼈가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뼈가 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뼈가 녹고 있는 이유는 이 뿌리 끝에 있는 단신경들이 존재하다가 그것들이 염증을 유발시켜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뼈가 녹게 되는 거죠. 그 치과는 여러 가지 전문의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무슨 과 전문의, 무슨 과 전문의, 무슨 과 전문의, 저희는 협진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환자의 최상의 진료를 추구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광고를 하는 치과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치과에 다른 전문의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협진을 한다면 과연 이 치아를 발치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경영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 옵션이지만, 이렇게 자기 치아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환자분들 때문에 노력하고 저도 공부하고 진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은 재신경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환자가 많은 그러한 치과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같이 협진해서 보존과 전문의가 봤다면 이것은 재신경 치료를 해볼 수 있다 라고 하지만, 환자가 보면은 대부분 또 대형 치과는 많이 앉아있죠, 대기실에. 그러한 환자들을 4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한 환자 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러기에는 그 환자를 다 소화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환자에 4명씩 붙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한다면 과연 그 치과가 운영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은 재신경 치료를 했고요. 뼈의 녹은 크기나 범위도 넓고 해서 좀 임시치아 상태로 지켜보자고 한 달 정도를 지켜봤네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나 이런 게 모든 것이 소실되고 괜찮아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을 떠서 씌운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는 한 달 반 정도 사실 한 거고요. 이것도 빨리 환자를 보고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데 한 환자를 2달 동안 보는 거는 아마 대형 치과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실은 통합치과 진료는 정말 소명이 있어서 경영을 포기하고 4명 이상의 치과 의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진료를 하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치과 의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섭렵해서 자기의 진료 분야를 넓히는 것이 가장 아마 이상적인 그런 통합치과 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환자분도 한 분 볼 건데요. 네, 이 환자분은 파노라마 상태에서도 보이지만 위에 앞니 사이사이에는 공간들이 존재하고 치아를 사진을 보면 치아는 삐뚤하고 공간은 조금씩 존재해서 웃을 때 아무래도 까맣게 공간이 보이시는, 여기 치아도 좀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뒤쪽 어금니는 없으신 상태고 위에는, 아래는 이쪽이 이제 오른쪽에 작은 어금니 하나, 어금니 하나가 없으신 상태로, 그리고 앞니도 보면
삐뚤삐뚤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공간을 메꾸고 싶고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싶고, 물론 이제 이 뒤쪽에 없는 데는 임플란트를 누구나 다 계획을 하겠지만, 이 사진을 보고 통합진료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치료를 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치아를 깎고 여기 공간을 메꾸고, 얘도 치아를 많이 여기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도 좀 하겠죠.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깎고 여기도 공간을 여기는 메꾸면서 아마 여기 조금씩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치아의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치아를 깎아서 아니면 뭐 라미네이트를 해서 메꾸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보철적으로 해결한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통합진료에는 교정이 굉장히 큰 사실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 이제 치과를 졸업하시고 좋은 치과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정을 꼭 배우시고 진료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4개의 치아를, 아까 전에 삐뚤 2개의 치아가 요거랑 여기에 있었는데요.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예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여기에 3개를 심고요. 여기는 원래 없었으니까 2개를 상악동 고리식이라는 그런 수식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희끄물하게 보는 게 뼈가 올라간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있던 상악동 바닥인데 뼈를 들어 올려서 임플란트를 심은 거죠. 이것 또한 협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임플란트가 외과의 사실은 이제는 전유물은 아니지만 구강 내 그런 수술들을 대표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뭐 외과적인 이러한 수식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정을 통해서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을 닫고 삐뚤어진 것을 피고 하는 교정 치료 옵션이 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교정을, 이거는 완료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공간은 이미 거의 없어지고 치아도 삐뚤어졌던 게 이제 펴져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쪽 치아는 충치가 심해서 처음에는 그냥 레진으로 떼어드렸는데 이게 아마 시리고 아프셔서 신경치료를 하고 그랬던 게 많겠네요.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고 여기 아래도 이거는 사랑니라 발치를 할 거고요. 어금니 2개를 만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치과 의사들도 사실은 통합 진료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 진료의 범위와 한계가 서로가 다를 뿐이지 모든 치과 의사들이 통합 진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오늘 통합치과 진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통합치과 진료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과를 섭렵을 해서 한 사람이 진단하고 치료하고 한다면 아주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전문적인 아카데믹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한 대학에서는 그러한 과들의 나름 특색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들이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이 그러한 협진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협진이라고 표방하는 일반 큰 치과 의원들, 광고 많이 하고 지하철에서 보이고 이런 곳에서 협진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거의 99%는 협진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이런 동네나 아니면 혼자서 꿋꿋이 본인의 실력들을 키워가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를 하시는 훌륭한 치과 의사분들이 많음 또한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